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켜놓고. 자,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식 투자법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못 받으신 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그래서 기다려준다는 의미 오늘 프롤로그 계획이 없던 프롤로그 먼저 하고 전체적인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바꾸는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9시 12일날 토요일날 9시 저녁 9시로 말하는 거예요. 1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15일날 저녁 9시에 2강을 할 것이고요. 시간은 변경되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카데미를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듣고 보충 설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책 사기 위해서 이거 강의 듣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 강의도 하고 해드릴 테니까 보고 종목 이야기 이런 건 하진 않아.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책을 잘 읽어보시고 꼭 한번 이런 책은 없습니다. 누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장기투자 비법 3대 비법을 핵심적인 비법을 딱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고 제가 유료회원들 유치시키고 유료회원들한테도 별로 공부 안 시키고 나 혼자만 알고 그렇게 했으면 나의 노하우 비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분도 하는 게 장기투자는 무조건 성공하더라. 그래서 나는 회원을 계속 유지시키고 확보하기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해놓은 것은 우리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정말 바보같이 해외의 투자자들 진짜 돈 많은 투자자들한테 좋은 주식 다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1등 주식도 외국인한테 58% 뺏겼고요. 외국인 지분율 삼성전자 58%예요. 국민연금도 7%밖에 없고 정말 한심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들을 다 뺏겼어요. 해외 유수의 펀드, 국부펀드나 연기금 펀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좀씩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 유수의 펀드는 아마존 주식, 애플 주식, 넷플릭스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전부 다 편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1등 주식 삼성전자조차도 안 해놨어요. 해외 주식은 1등이 뭔지 모르는 거 그렇더라도 누구도 삼성전자 1등전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법학이다. 국회의원조차도 주식 투자한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국민들을 하니까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장관이 낙마될 정도.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을. 그죠? 본인들도 그렇고요. 그럼 자식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죠? 오피니언 리더들 대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증권사 직원들 자문사 직원뿐만 아니라 방송하는 분들 다 전부 다 단기 매매만 치중하고 펀드조차도 그래서 공모펀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벌써 무너졌고요. 10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뭐 펀드를 말로 가입합니까? 맨날 1% 운영 보수 주고 이제는 사모펀드가 수익률이 그동안 좋았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사모펀드조차도 망가져가지고 돈도 못 내주고 있어요. 그죠? 채권 관련된 펀드도 은행에서조차 팔아가지고 그것도 손실을 왕창 98% 손실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똑똑하던 사람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호도해서 전부 다 자기들 이득만 챙겨서 제대로 된 투자법이나 투자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주식하면 벌써 도박한다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금융지식 수준이 바닥권이에요. 낙제점이 금융지식수 60점이라면 우리나라는 62점, 일본은 67점, 호주는 89점, 90점대, 미국도 8, 90점대, 그리고 유럽도 선진국들은 전부 다 80점 이상이에요. 금융 수준이,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준이.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퇴직만 하고 직장 끝나고 나오면 퇴직금만 받아도 퇴직금으로 연금을 받아도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펀드로 연금만 받아서 한 달에 280만씩 받는 거죠.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연금을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서 살 수. 우리나라는 주식을 도박이라 생각하고 사회 지도층가 그러니까 퇴직연금 펀드를 보면 플러스 2%예요. 거의 3년, 5년 수익률이 플러스 2%.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채권에 갖다 놓고 있고 1등주를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최근에 들어서 펀드 수익률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던 거길 펀드, 일본을 극복하려는 펀드, 거기에 수익률이 좋아요. 왜 좋을까? 1등주를 20%나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17%, 18% 들어가 있어요. SK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삼성 SDI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좋아요. 장이 안 좋은데도.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기 때문에 소형주만 사면 안 되죠. 그죠? 펀드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하니까 삼성전자가 20% 편입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펀드 13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13년 동안 500% 이상을 수익을 낸 것은 전부 다 삼성전자 비중이 20% 되는 펀드들이고요.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펀드들은 10%, 20%, 30%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13년 동안. 마이너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거의 없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종목 골라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수백 개씩.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깨야만 돈이 벌려요. 큰 돈은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들밖에 못 버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조금만 다른 생각만 있어도 됩니다. 자, 여기에 있죠. 이 책 한 권하고 조그만 종잣돈 몇백만이라도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조금만 달라든 그 다른 생각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실패 없는 1등주라 그러죠? 실패하지 않는 1등주를 사라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책에 다 나가 있습니다. 모든 게 1등주는 고르기 쉬워요. 눈만 뜨면 1등주 찾을 수 있어요. 1등주는 한 달만 고생하면 각 분야 1등주 다 찾을 수 있어요. 소형주까지. 그런데 그 주식도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없는 1등주라고 그랬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패 없는 1등주는 몇 개 없어요. 눈에 보여요. 자, 이 책을 읽고 나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주 숨은 그림을 그냥 큰 운동장에 숨은 그림을 갖다가 널브러지게 놔뒀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게 숨은 그림이 정답인지 이거 찾아오라도 그걸 못 찾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많을 거야 아마. 이 책은 숨은 그림 중에 2종목이 딱 나옵니다. 2종목, 10배 갈 종목 2종목 딱 나와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찾고. 자,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하는 출판 기념회 겸 인생역전 주식 콘서트에는 거기에 1강에서는 비법을 이야기하고 2강째는 그 10배 갈 종목에 대한 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의 실제까지 그리고 핵심적인 트리거까지 얘기해드리면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프롤로그니까 자 보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롤로그에 들어가 있죠. 책을 넘기면 요 책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프롤로그에 SK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존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존이 1300배 올랐죠. 뭐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존 주식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아니면 아마존이 미국의 유통계를 다 흔들어 놓고 유통을 다 잡아버렸어요. 인터넷 서점을 아마존이란 것은 이제 원래 가장 큰 강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아마존 그 이름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제 방에 유료원들 가입하면 필명 바꾸라 그러죠. 이상한 필명들. 이름이 인생을 좌우, 이름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이름이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들이 불러준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러주면 누구 귀에, 상대방 귀에도 들리지만 다른 사람 귀에도 내 귀에도 들려요. 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아주 소중해요. 그죠? 그 이름을 가장 지은 게 모든 향후의 목표와 그런 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을 왜 세계 제일 큰 강인 길고 큰 강 아마존 이름을 썼을까요? 처음에 아마존닷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인터넷 시대가 시작될 보고 아마존닷컴이라고 적었어요. 아마존은 왜 아마존닷컴이라고 했을까? 그 이름만 봐도 이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1등 가장 큰 강처럼 가장 큰 회사, 인터넷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앞으로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서점이 잘 되고 있었어요. 즉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했는데 이것을 집에서 받아보면 되겠다. 인터넷 시대니까. 그래서 인터넷 서점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 성공하면서 각종 돈이 생기면서 각종 이렇게 인터넷 사업을 계속한 거예요. 이 아마존닷컴의 기본은 이름조차도 세계 1등인 강을 또 자기 세계 1등이 되겠다. 모든 걸. 아마존이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 여러 개 나라들 전부 다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마존닷컴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생활 편의를 다 제공해주는 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제프 베조스의 이런 경영 목표와 철학과 생각을 읽었으면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중간에 10배, 100배 올랐을 때 원금만 빼고 있었으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번 투자로서 성공한 사람 돼 있었겠죠. 그 똑똑하다는 워런 버핏도 못 따라 먹었고요. 알아먹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80년도 사든 90년 사든 사가지고 있었으면 10배, 100배는 먹었을 텐데 IMF 때 샀으면 20년 동안 100배가 올랐는데 IMF 때 금판 돈 금모기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애국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진짜 애국한다고 돈이 없는 사람 특히 더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TV에서 애기 갓난아기 손잡고 저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금 한돈, 금가락지, 반돈짜리, 부터 돌반지 이런 걸 다 들고 나와서 팔아요. 집에 그걸 가지고 애국하고 막 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아니까 그거 팔아서 나라가 이렇게 아니니까 금이 부족하니까 외환 보유고의 기본은 달러고요. 미국 달러고 그 다음에 금이 쳐줍니다. 안전자산으로. 금도 별로 없고 외환 보유고 150억 달러도 안 되니까.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4,25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보유고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2천억 달러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외환위기 때 1997년도 외환위기 때 금 한 돈 값이 5만 4천 정도 하다가 외환위기가 터져서 6만 원으로 왔어요. 6만 원. 한 돈이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 내외였어요. 5만 원대 이렇게 됐어요. 6만 원대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9만 원 가고 그랬는데 6만 원대였어요. IMF 터지기 바로 전에 이제 3만 원대까지 왔었어요. 3만 2천 원인가 얼마까지 왔었는데 바로 좀 너무 급락해서 바로 반등해서 한 6만 원 내외였어요. 6만 원 정도. 그러면 금 한 돈 팔면 판돈으로 삼성전자 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6만 원. 6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 애국한다고 어차피 나도 참여해야 되니까 나도 팔았어요. 그죠? 바보처럼. 팔아가지고 그 돈 6만 원 받아가지고 한 돈이면 6만 원 받아가지고 뭐 대충 밥 먹을 수 없어요. 국민들이 장롱석에 박아놓았던 것도 나라가 위기 왔다 그래서 다 뺏어갔어요. 그죠? 팔게. 그죠? 그 6만 원 뭐 10돈 팔아면 60만 원이고 어디 갔게? 그거 가지고 뭐 투자했겠냐고요? 딱 사 뭐 이거 애들 생활비하고 뭐 하고 쓰고 없겠죠. 그죠? 지금 23만 원이에요. 그죠? 금이. 그래도 얼마 뭐 20년 동안 얼마 안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를 이양 판 거 애국안 팔았으면 그것을 내가 일동주 사겠다. 난 주식 하나도 몰라. 계좌만 만들어서 금을 갖고 있다. 장롱수에 금을 넣어놓잖아요. 그죠? 금 갖고 있듯이. 그러면 금 갖고 있듯이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딱 사놨으면 그때 당시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면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읽었다면 실패한 일등주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삼성전자 샀겠지. 일등주는 삼성전자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금이 삼성전자 금 한 돈 팔아 삼성 한 주 산 게 280만 원이고요. 270만 원이고 6만 원짜리가 80배 올라갔고요. 6만 원이면 60만 원이다. 6만 원 48, 54, 24, 40배 올랐네. 그죠? 그때 3만 원대였으니까 6만 원이라 참. 그러면 두 주를 살 수 있었죠. 두 주 사가지고 3만 원대니까 야, 엄청난 거죠. 거의 80배 올랐어요. 그러면 금이 한 돈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놨으면 지금 삼성전자 금이 80돈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1년에 3% 배당을 주니까 금이 두 돈씩 그때 IMF 당시 두 돈씩 배당을 받는 거예요. 현금 배당으로 금을 두 돈씩 주는 거예요. 금이 80돈이 된 상태에서 한 돈 판 돈이 80돈 그때 당시 80돈으로 가치가 돼 있고 그때 당시 두 돈 값을 배당을 주는 겁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1등주로서 투자해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정확히 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때 안 사고 IMF 때 위기가 기회라고 그래요. 그때 안 사고 여기 샀다면 10년 전에 샀어요. 10년 전에 샀다면 5배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2007년도 사면 8년도 샀다. 그럼 2008년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전. 그럼 2008년도 그때도 위기일 때도 샀다 하더라도 평균적 가격에 사도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아니, 5배밖에 아니 10년 동안 5배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10년, 11년, 12년 동안 5배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서는. 밑에서 저가에 샀을 때는 840배가 올랐는데 32년간 저가 대비 69원이었어요. 여기가 85년도에. 근데 이 창업해서 영업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창립할 때는 88년도니까 그래도 500배는 올랐어요. 840배라. 그러면 이 주식 투자를 100배는 현실이 맞는데 지금 사면 다시 10배가 간다면 280조짜리가 290조짜리가 10배 가면 2900조가 돼야 되겠죠. 2900조 원. 그러면 과연 2900조가 될까요? 지금 사실 10배는 지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럼 2900조 간다면 우리나라
종합주식가 2000포인트가 2만 포인트 가야 되겠죠. 와, 미국이 2만 6천 포인트인데? 우리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가능성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것은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눈에 10배는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10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10배라서 지금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시대가 올 땐 그 시대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초기에 잡고 빨리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팔아먹고 다른 거 갖다가 만약 여기 팔아먹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다 팔아먹고 다른 거 하다가 매매 다시 여기 정확히 여기 사고 또 여기다 팔아먹고 3년 뒤에 정확히 여기 사고 물론 2013년도 5월 달에 148만 원 붕괴한 모든 걸 팔아라고 IT부터 삼성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까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고 싶으면 3년 뒤에 사라. 정확히 맞췄죠. 3년 뒤에요. 그래서 내가 148만 원 보유금지 시키고 내려가면 언제? 3년 뒤에 108만 원 사라 그랬어. 이것까지 내가 맞췄어요. 한국경제에서. 무조건 이야기해줬어요. 108만 원 사라고. 그때 동영상 한번 있을까? 정확히 103만 원 갖다 올랐어요. 이걸 맞출 수 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팔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108만 샀다 돈을 못 벌어요. 3년 동안. 요걸 위해서 3년 뒤에 기다렸다가 하겠냐고. 다른 주식 사고 팔고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산 주식은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 이때 당시는 시대가 올 때는 스마트폰가 되고 왔죠. 그죠? 팔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산 주식은 500배가 나도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샀으면 5만원에 샀어요. 그죠? 250만원에. 그러면 5만원에 사가 50만원, 2,500, 250만, 2,500만원 간다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이 적고 그럼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비메로 반도체 1등 갈 것밖에 없죠. 이제 자율주행차는 또 1등 갈 수도 있고. 근데 과연 비메로체 1등 10년을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몇 배 또 가겠죠. 두세 배는. 그래서 10만 이상은 13만 최종 목표가 되는 13만 2천원, 5천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세 배는 되지만 그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이건 배당을 주자. 이제는 성장을 못하니까 배당을 3%나 주는 거예요. 과거에 성장할 때 배당 1%밖에 주지 않았어요. 1%대. 지금 고성장주는 1%밖에 안 주죠. 지금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주로 살려면. 지금은 1%는 겨우 배당 주는 주식 사대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배당을 3% 정도 줄 수 있는 거 그걸 미리 사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산 주식이 1%밖에 안 주는데 나중에 3% 준다면 10배 올라가서 3% 주니까 내 원금의 30%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같은 얘기죠. 자, 10년 전에 5배 상승했으니까 10년 전에 사가지고 1억째 샀는데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죠? 5배. 그럼 5억이니까 지금 배당금의 3%니까 1,500만 원을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현금 배당이 1,500이에요. 1,500만 원, 5억이면. 1,500만 원이니까 얼마?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 넘잖아요. 그죠? 국민연금 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1억 투자해가지고 10년 뒤에, 여기 1억 치사가 10년 뒤에 되니까 한 달에 국민연금만큼 배당을 타는 거예요. 배당금, 현금 배당만. 그런데 이 주식이 다시 여기서 3배 올라갔어요. 15만 원 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도 3% 준다면 나는 5억이 아니라 15억이 된 상태에서 3%를 배당을 주죠. 그러면 15억에 3%면 10%면 1억 5천이니까 3%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현금 배당을 받았어요. 한 달에 얼마 받아요? 400만 원씩 배당금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억치를 여기 샀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몇 배가 5배가 있으면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거는 지금도 배당을 3% 주지만 앞으로 그래요. 그 저성장 국면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를 사면서 KT, KTNG, 은행주 이걸 사가지고 배당 맞겠다고 갖고 있습니다. 물론 3, 4% 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에 다 망해지는 거예요. 배당을 계속 준다는 것은 회사가 계속 이익이 나야 되는데 저성장 국면에 지금 먹고 살 때도 이익 낼 데가 없어요. 기업들이. 저성장이 더 들어가고 애들도 줄고 인구도 주는데. 그죠? 그러면 배당을 지금은 3%를 받죠. 10년 뒤에 3% 받는 게 보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10년 뒤에도 나는 이 회사가 1등 할 거로 보고 있다면 1등 할 거로 보면 내가 사놨으면 배당금이라도 3%는 받을 수 있어요.
일을 만들든지 끊임없이 혁신해서 자기를 영속성, 기업의 영속성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이윤축을 해서 이익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 종목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만약 삼성전자 같으면. 앞으로 여기서 3배밖에 못 가지만 밑에 사신 분은 10배가 났은 분은 30배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서 올라간 주식을 근본적으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제 프롤로그에 나오죠. 그러면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즉 사기만 산 주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만 되는 거고 올라가서 팔아먹는 주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성장을 못한 주식은 팔아먹어야 되죠. 성장이 둔화된다든지 그죠? 그걸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나라 1등이니까. 난 1등에 가는 거예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얼마 올라가도 상관없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일단 해놓고 있다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계속 성장하면서 배당도 나중에 10배 가면 배당도 많이 줄 수 있는 이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를 사면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은 초보자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3%를 배당을 주는데 이 종목이 3배가 갔어요. 15만 원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5년 안에 15만 원 갔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갔다 쳐요. 만약 10년 뒤에 5만 원이 15만 원 갔어요. 3배가 올랐죠. 그러면 지금 배당을 그때도 배당을 3% 주면 지금 3% 주는 원금의 9%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9%니까 5만 원짜리를 샀는데 15만 원 갔는데 배당을 3% 주면 지금 여기서 내가 3% 받고 있는데 배당을 9% 받는 효과죠.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배당금 얼마죠? 9%면 9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여기서 얼마 받아요? 80만씩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만 있어도 내 10년 뒤에 노후는 연금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로 1억까지 어디다 맡겨서 1억까지 한 달에 1,000만, 1년에 1,000만 빼시면 10년이면 끝나요. 그죠? 10년 뒤에 1년에 1,000만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3%면 3%도 말 그대로 1,000만 안 되는 300만이네. 그죠? 그래도 30만 원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해라 노령연금 정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생각이 이런 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할 때 이렇게 삼성전자 장기투자 1등주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견본이고요. 좀 더 나가면 정말 10배 가는 현재사 10배 가놓고 지금 배당 1% 10배 간 주식을 가지고 배당금을 3% 받으면 내 원금의 30%를 받는 거죠. 그러면 1억을 투자했으면 1년에 3천만 원씩 내 원금에 1억의 원금이 1억이 10억가 있는 상태에서 1억이 원금이니까 원금의 30%니까 3천만 원.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250만 원씩 내 연금으로 평생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배 갈 주식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노후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어린 사람들 10년 뒤에를 본다면 그 종목을 찾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찾을지. 자, 아까 55680님은 99일 참석하기 어려워 결제 후 녹방 보세요. 오프라인 강연에는 녹화란 게 없어요. 물론 제가 녹화를 해 놓을 겁니다. 녹화를 강연 다 하고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출판 기념이기 때문에 그 1시간짜리 아카데미는 제가 녹화해서 그것은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는 녹화돼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 콘서트는 우리 한담이 한 20-30분 한 거 올라가고요. 조아람 공연한 거 20분 올라가고 나머지 가수 다 올라갑니다. 조아람 유튜브에 올라가고 박거일 감독이 찍기 때문에 박거일 감독이 해서 그거 다 보시면 돼요. 공연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되지만 아카데미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결제하신 분들한테 제가 자료는 보내준다면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마. 결제를 10만 정도 하시면 그냥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내가 동영상 찍은 것을 뭐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그거는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결제를 하시면 근데 이게 온 사람과 안 온 사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잖아요. 공정이 중요한데 온 사람은
참석해서 같이 듣는 거 녹화, 그 내용만 들으려고 돈을 내는 것은, 그 내용만 내가 10만원 받고 그걸 할 것 같으면 안 하지. 원래는, 우리 작년에는 400만원 받고 했고요. 그전에 200만원 받고 했고요. 비싸요, 그죠? 근데 보고 만약에 참석자가 결제를 하고 참석을 못한 사람이 여러 명 된다면, 이메일로 녹화한 것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그 내용만 다음 주에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0년.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롤로그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미래에 지금 1등이 아니라 미래 1등이 될 주식을 찾으면 좋은데 지금도 1등이고 미래도 1등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지금부터 1등이면 지금 1등이면 미래 10년 뒤에도 1등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1등 주니까 지금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미래 10년 뒤에도 1등이라면 지금 10년 뒤까지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깨지지 않고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1등이 아닌데 미래 1등이 될 주식을 내가 생각한다면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갖고 있더라도 정말 본격적인 시세가 나기 전에 팔아먹게 되는 거죠.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HLB라는 주식이 있는데 HLB 이게 우리나라 1등이 아니에요. 세계 1등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지금이 10만원대가 아니라 2012년도 5월 16일 날 14일이죠. 여기가 시가가 얼마야? 1900원. 1900원. 요게 5월 15일 날 16 수요일이죠. 5월 15일 수요일인가 하루가 해서 제가 1870원에 만 주식 다 샀었어요. 회원이 150명인데 그때 특히 할인해가지고 행사했는데 12 다 여기서 사. 제가 이 내용은 그 전에 여기서 초기에 자금 집행할 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라이프 리버도 삼성병원 인공관 지원할 때도 갔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주를 여기서 해놓고 나는 이게 앞으로 신약 시대가 온다. 이때 당시도 이제 셀트로는 뭐 10만원 간다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3만원대, 4만원대에서 3천원대 세트로는 3천원대 사람들하고 10만원 간다. 난 안 믿었어 10만원은. 난 3만원 10배는 믿었는데 100배는 안 믿었어요. 진짜 100배, 300배 올랐잖아요. 그죠? 셀트론도. 그럼 3천원 사고 팔아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앞으로도 1등이고. 삼성 바이오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그 전에. 바이오 시밀러 시대는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온다는 알고 있죠. 해외에 있으니까 사례가. 우리나라 1등 그러면 1등이 될 주식은 바이오 시밀러 셀트론이에요. 그죠? 그럼 셀트론 사가지고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100배가 갈 때까지. 300배 올랐잖아요. 그죠? 3천원대에서. 100배 올랐네. 3천원 3만원 30만이니까. 그죠? 100배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죠. HLB도 100배 올라가면 팔아야 해요. 10만 이상부터는 팔 생각이 하는 거죠. 15만 찍고 있는데. 어쨌든 요때는 1등이 될 주식을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1등이 될 주식인지. 왜 그러냐면 HLB가 아니라 LSKB LSK 바이오가 미국의 벤처로 신약 회사에 거기 연구원들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 항암 치료를 그것도 표적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 경구용 항암제는 저는 이제 다른 데보다도 경구용 항암제와 경구용과 표적 항암제 요거 때문에 그리고 이 박사가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항암에. 그럼 세계 1등이 어떤 될 수 있는 그 개발자 능력하고 하면 세계 1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1등을 보고 이 사람한테 투자는 그때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만주만 사라고 내가. 더 이상 사지도 말고. 만주면 2천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10배면 2만원인데 만원까지 무조건 5번 무조건 가니까 그래도 망하더라도 만주니까 2천만원 밖에 안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십 폴로 가니까 팔아먹으려고 또 다른 거 사려고 내가 리딩도 안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과 표적이라는 것은 고항암 비정상 세포만 가서 죽이는 거고요. 경구용은 알약처럼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주사도 아니라 그죠? 엄청나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15만 간 거예요. 이건 1등, 이건 아무나 찾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 1등 될 주식은 미리 찾는 눈은 있으면 가장 좋지. 그게 없으니까 현재 1등이면서 미래 1등을 사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현재 1등이면서 미래 1등은 삼성전자였고요. 또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 삼성전자였고요. 이렇게. 그러면 100배는 현실인데 24년간 이것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24년간 11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1년이나 3년, 4년, 5년, 6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죠. 37만이 지금 얼마 왔어요? 10만원 저번에 27만 반타작 났죠? 앞으로 끊임없이 빠질 거예요. 과거에는 100배가 올라갔어요. 왜? 자동차 시대였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자동차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소소차로도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내연기관차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현대차가 계속 앞으로 성장하려면 미래도 1등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수소차 1등이 되든지. 그래도 수소차, 전기차가 1등이 되면 돼. 우리는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아이하고 전기차가 1등이 아니죠. 그죠? 선제적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미래 1등이 된다는 건 거짓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성장 못하잖아요. 그죠? 과거 여기서는 올라간 게 100배가 갔어요. 왜? 현대기아차가 계속 좋아, 기아차도 인수도 좋아, 글로벌 MS 2%에서 8% 가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미국이 망해가지고 은행이 망해서 거기에 도움이 줘서 엄청난 세상에 천재 이루, 하늘에 준 기회가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뜬 거예요. 실제로 이 주식은 여기 있다가 얼마 간 것은 몇 년밖에 안 가죠. 4, 5년밖에 안 가요. 근데 3년간 안 가다 그 다음 폭등해요. 반드시 여기서 이 주식을 이렇게 갈 거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전에 9년도에 방송에서 전문 강의 시절 때도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는. 덩치 큰 GM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차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2010년도 12월 12일 날 엠비스 호텔에서 이전 내년에 2011년도 4월부터는 하학주 자동차주 끝났다고. 다 맞췄어요, 이거. 기아차도 68,000에 보유 금지, 76,000 보유 금지 시켰고요. 문자까지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럼 요때는 1등이지만, 이때는 1등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1등일 때는 계속 보유해도 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팔아먹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주식에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들, 펀드 매니저부터 해서 국민연금 운영하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모든 매니저들이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이걸 가지고 비중을 펀드마다 5%씩 3%씩 사놓고 이게 현대차 비중이 많아요. 대다수가 펀드에.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왜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2012년부터도 11년부터도. 현대차 보유 금지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모든 게. 그런데 막연히 시가총액 높으니까 그냥 1등 주니까 그 분야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죠. 1등주라고 가는 게 아니라 1등주가 성장을 해야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비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1등주. 1등주는 실패 없는 1등주를 말하는, 이건 실패하는, 지금 요 12년부터 실패하는 19, 18, 17, 16, 15, 14 여기는 12년부터 있잖아요. 실패하는 1등주잖아요. 이거는 이 분야 1등주, 이건 실패하는 1등주예요. 실패하지 않는 1등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고요. 현대차는 실패하는 1등. 여기서는 실패하지 않는 1등주지만 여기는 이제 실패하는 1등. 그럼 이런 것을 보지도 말아야 돼요. 단타 자체로. 단 1초라도 보유하지 않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올라간다고 몇십 프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써 책에 있죠. 만약에 수입보험료 1조가 들어온다면 2천억. 눈 감고 2천억 중에 20% 주식 투자 비중이다. 그럼 2천억 중에 1,000억은 50%는 우리나라 1등주 사고 나머지 50%는 미국 1등주 사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세계 1등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 주식 1등주 사고 애플이나 아마존 사면 되죠. 그죠? 가그부터 말이에요. 옛날부터 돈 들어오면.
그럼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펀드 자체도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그나마 성장하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살고 있고 여기에 돈도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1등주 사야 되는 거죠. 단 20%의 수입법률을 가지고 지금도 주식 투자 비중 20%예요.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이. 그런데 20% 가지고 별별 것 이게 현대차가 망한 앞으로 계속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어 돈이 됐잖아요.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거는 한미약품입니다. 3년간 순부가 올라요. 여기서는 순부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거 10년도 기다릴 필요 없죠. 10배를 버는데 여기서 15년부터 순식간에 올라갔죠. 10개월 만에 여기서 10배 올라가요. 10배. 그럼 여기서 몇 배 갔다가 놀다가 계속 못 가다가 딱 10배 가니까 전체적으로 20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죠? 신약 시대의 바이오 시대의 초창기잖아요. 2010년도. 그래서 2010년도부터 초창기이기 때문에 2010년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창기에 사가지고 아직도 신약 시대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벌써 팔아먹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열리할 때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요거 팔아가지고 몇 년 뒤에 2011년도 와 현대기아차가 많이 올라가니까 2011년도 여기서 조금 먹고 나와가지고 현대기아차 막 가니까 위에서 현대기아차 사고 있고 3만원대 샀으면 끝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팔아먹지 말고. 왜? 신약 시대가 안 왔잖아, 아직까지. 그건 얘들이 신약 R&D 비용이 가장 커요. 25%씩 연구 개발비 놓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정말 아무 누구나 1등주로 사면 신약 개발 1등주는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 1등주는 한미약품이고요. 개발비를. 그 다음에 신약의 소형주가 되면서 1등이 될 주식은 HLB였어요. 그죠? 그 세 개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돼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HLB. 저는 그래서 바이오주를 한 번도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한미약품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HLB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2016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진을 1등주에 헬릭스 미스인데 2등주인 아이진을 했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하기가 했는 그래서 다 고점 팔고 나왔잖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요거죠. 요거는 바로 뭐가 없어요?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하니까 그룹 주면서 시대 흐름은 항상 자기가 추격해서 가든지 선도를 하든지 가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어요? 그룹주죠. 그 다음에 끝없이 실적은 좋아져요. 한도에 정체할 수 있으면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왜? 혁신해서 사니까. 그래서 팔아먹으면 안 되는 주식이고 이 주식은 1등주인데 끊임없이 시대 흐름은 맞아요. 여기서부터 바이오 시대. 근데 두 번째 그룹주도 맞아요. 그룹주 정도 속하죠. 이 한미약품은 자상 주식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는 실적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술 수출해서 간 거예요. 그죠? 8건 해가지고 반타작 8조로 해놓고 반이 취소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 위에 갔을 때 대시세가 날 때 팔아먹을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내가 68만인가 70만인가 계속 팔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는 끝났다. 끝났죠. 정말. TV 방송 봐요. 얼마나 그랬는지. 바이오주도 제가 다 맞췄어요. 작년에 4월에 일단 끝났다. 그래도 못 나오신 분, 5, 6월 때 못 나오신 물리신 분은 9월에 다 나와라. 셀트린도 30인데, 그죠? 그래서 21만이야. 저 밑에 가면 그때 다시 사든지 진짜 내려갔잖아. 13만까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바로 3대 비법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실적 성장이. 자, 그 다음에 1등주라고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20년간 99% 하락했습니다. 뭔 주식이에요? 현대건설 320만원에서 지금 3만원대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4만원 천지만. 그전에 27,000원이죠. 3만. 99% 내려갔어요. 그죠? 과거에는 고성장할 때 땅 파고 해외 수출하고 해외 뭐
공장 짓고 그럴 때는 올라가 여기서 올라갔죠. 요 시대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맞아서 간 거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이 죽었어요. 그죠? 워낙 올라. 그래도 시대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시서났어요. 그 다음은 끊임없이 땅 파는 시대지 아니잖아요. 벌써 도시 다 짓고 중국도 마찬가지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북한하고 경제 통일이 된다면 현대건설 잘 갈까요? 물론 어느 정도 몇 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시대 흐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장비가 하면 되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세계가 다 있는데 우리가 좋다 쳐요. 그죠? 그러면 그나마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망하지 않는 1등주라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등주를 아무거나 1등,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1등주. 이게 핵심이란 거죠. 실패하지 않는 1등주. 실패 없는. 그게 3대 비법이잖아요. 그죠? 책에 있잖아요. 뭐? 시대 흐름. 시대 흐름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룹주야 되고요. 소형주 말고 그룹주. 소형주는 불안해서 어떻게 갖고 있어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룹주. 그래서 소형주는 20% 이상 못 사요. 내 책의 기본은 뭐죠? 최소 50%는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만 인생 역전이 되고 성공하는 거죠. 아주 쉬워요. 잘 모를 때는 나는 잘 모르면 배당도 연세도 있고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러면 내가 자금은 2억이 여유가 있어. 2억이 은행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1%밖에 못 받아요, 1%대. 거기서 고수익 추구한다고 가서 어디 주변에 판매원들한테 은행 직원이나 해서 와, 거기 6% 보장이 되니까 세상 6% 보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리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처도 6%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부동산을 폭락한다든지 하면 팔지도 못해, 이제. 누가 사줍니까? 그거, 건물을. 그럼 나도 건물을 이제 폐생이면, 폐생 펀드라면, 10년 펀드에, 그죠? 그렇게 주로 그래요. 그죠? 6% 받고 있다가, 5년 받고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내 원금도 손해날 수 있는 거예요. 보장이 없습니다. 리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이렇게 시대 흐름에 부합하면서 그럼 요즘 시대 흐름이 뭐예요? 무조건 저성장이죠. 시대 흐름은 뭡니까? 무조건 저성장. 성장을 못해요. 세계가. 인구도 주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인구가 이렇게 있다가 2030년도에 인구가 줄어요. 세계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늘어요. 조금씩. 1%대 늘고 있어요. 101%. 그런데 2010년이나 15년 뒤에 거꾸로 세계 인구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죠? 총 생산량은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게 어쨌든 소비가 되니까 줄면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끊임없이 자산 가치는 줄어듭니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자산 가치가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간 것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 늘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62세 58년 개태가 핵심인데 20년 뒤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년 안에 엄청난 자산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이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붐 세대 밑에 X세대, X세대는 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보다 한 10살 정도 적은 X세대, X세대까지 돈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세대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부가 대물림 되더라도 많은 부는 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에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1등주라도 모든 게. 그래서 실패 없는 1등주 사는 것은 반드시 그 3대 비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핵심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뭐 그냥 대충 소설처럼 읽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제 아카데미 강의가 1강, 2강인데 그 다음에 뭐 계속 책이 덜 남았으면 3강, 4강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연말까지. 그러면 제 아카데미 강의 좀 들으면서 책에 없는 내용도 하니까 듣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올해 내로 사람이 싹 바뀌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잘못하면 중산층이 고착화되고요. 만약에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면 중산층이 전부 다 하층됩니다. 즉 중간층이 없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 돈 단 1%라도 굴러가니까 괜찮아요. 거액자산가는. 중산층은 1% 굴려서는 안 되는 거죠. 써야 되니까 소비를 아무리 줄여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 수명 20년 늘어났어요. 그럼 20년 동안 더 늘어났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노후에, 특히 노후에 생활할 돈을 버는 60까지 괜찮지만 20년 뒤부터는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개발돼가지고 신약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10억 주고 신약 사면 10년을 건강하게 잘 살고 혈관도 터진 혈관도 다 교체시킬 수도 있고 심장도 다 교체시키고 심장은 지금도 교체시키잖아요. 암 다 10억 주면 암도 다 고치고 신약으로 그럼 난 돈이 없어 죽어야 돼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죠? 그래서 10년지를 반드시 대비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10년 안에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단 1억치 이내라도. 그럼 1억이면 10억, 1000만이라도. 1000만 10억이 아니에요. 10억 한 번만 따블만 굴려도 20억이에요. 그죠? 20억 있으면 20억만 있어도 20년을 내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시대에는. 지금 바이오 신약이 특히 임상 3상에 유효한 결과를 얻은 HLB 보세요. 2만원 갖다 10만원 오잖아요. 벌 11만원 그죠? 왜? 표적 항암제하고 경구 항암제 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암을 정복할 거야 아마 걔들은. 기본. 그러면 HLB도 지금 아니라 15만 아니에요 이거? 1등 주고 그 시대에 맞기 때문에 1000원부터 시작해서 빽빽 올랐지만 300배는 기본 오를 거야 아마. 300배 얼마예요? 30만원대는 가는 거죠. 30만원대.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갈 거야 아마 앞으로도. 그럼 지금 10만원이니까 10배는 못 가지만 제가 책을 썼을 때는 책이 나올 때 9월 25일인가 HLB 가기 전이었어요. 그죠? 저 3만원, 2만원, 3만원 있을 때. 어쨌든 10만원 왔으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꼭 생각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앞으로 1등 산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1등주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동방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 책이 읽었도 했는데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가 돈 벌려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 책 내가 돈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인쇄료 받았는데 인쇄료 185만 6천원 받았어요. 인쇄 책 다 찍었으니까. 인쇄료 벌써 들어왔어요. 제가 책이 한 권 안 팔려던데 나하고 그 출판사이겠지. 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25년 동안 내가 해서 확실한 것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즉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해주기 위해서 책을 최소한 5번 읽고 그래도 안 바뀌면 동방박사한테 오고 안 되면 콘서트가 오프라인 아카데미도 하잖아요. 다음 주에. 거기 와서 또 들어보고 그 종목 그러면 10배 가는 종목 분석해주자. 그러면 거기서 이해가 안 됐으면 더 공부를 하면 되죠. 또 따로 책도 보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해놓고 불안하면 저 유래원방에 와서 또 듣고 그러면서 나를 바꾸시면 돼요. 지금 저희 유래원들 얼마나 훌륭하신데 내가 하라 그래도 못하는 전문가, 내가 시키는 전문가 나둘타도 힘든 건데 물론 본인들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한 주도 흔들리지도 않고 잘 있어요. 그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공은 이제는 1년도 안 남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은. 위기가 1년 반이 10년 동안 가장 나쁜 장 1년 반 동안 계속 빠진 2년 동안 3년 이상 빠진 주식은 없어요. 세상에. 물론 성장을 못하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빠지죠. 그죠? 끝없이 빠지고 실패 이렇게 빠지고 99% 빠져. 그죠? 근데 끝없이 성장한 주식은 어떤 경우든지 다시 갔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 없는 1등주는 무조건 시대 흐름이 맞고 대형주면서 그룹주면서 소형주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룹주 찾아서 그 다음에 실적 성장 끊임없이 돼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은 보시면 배터리 주식에
전기차 배터리주, 전기차 시대가 아니라 배터리 시대가 왔는데 배터리 시대가 핵심 수혜주들 양극화 물질 전부 다 60, 70%다 빠졌어요. 지자리 갔어요. 왜 그럴까? 실적이 지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배터리 주식 전부 다 보시면 봐요. 시대 흐름은 맞아요. 배터리는. 맞죠?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그룹주. 그룹주 아니죠? 대다수가. 소형주들이죠. 코스피 200도 아니고요. 소형주예요. 자, 세 번째 실적 성장. 실적 성장을 하고 있냐고요. 그죠? 실적이 이렇게 가다 지자리 갔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도 안 맞고 두 번째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아니, 3분의 1. 두 개가 X니까. 33%, 33% 하면 66%를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죠? 근데 요것도 맞고, 그룹주도 맞는데, 끊임없이 실적 성장도 해요. 그럼 뭐 한 주도 팔자. 더 사야 되는 거죠. 위기 때. 이게 공식처럼, 대응처럼 대비를 하면 돼요. 그죠? 방정식. 돈 버는 인생 역전하고 큰 돈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이나 공식, 방정식 있으면 그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면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동방박사 줬잖아요. 그죠? 그럼 방정식 적용해서 여러분이 적용해가지고 그 방정식 대비해서 문제만 풀면 돼요. 그죠? 적용해서 문제 다 가르쳐, 푸는 방법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기본적 분석까지 어떻게 다 있어. 적용해서 하면 돼요. 그죠? 저거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방법. 이거 이렇게 하면 아마 보신 분들이 그 중에 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아마 최소한 2, 3% 정도는 성공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니까 이것은 옛날에 강의한 것도 있었으니까. 자, 100배. 지금 시대 가능할까? 저성장 국면이에요. 저성장 고착화, 저금리,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100배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시대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100배 가능한 시대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산업 성장률보다 못 미치는 주가 상승은 없다. 산업 성장률이 100배가 나면 당연히 주가도 100배가 나는 것이고요. 산업 성장률이 50배가 나면 당연히 50배는 최소한 나네. 삼성전자가 매출이 800배가 늘었는데 당연히 800배가 오르는 거죠. 최소. 일등주도 이렇게 올라요. 그죠? 그런데 800배가 매출이 느는데 일등주는 저렇게 워낙 시가총이 높아 그런데 시가총이 적은 소형주는 800배가 아니라 1500, 2000배 갑니다. 이게. 시세 형성은. 그래서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고성장 산업주 핵심 수혜주는 즉 1등 수혜주는 10배는 기본이에요. 실제 그 산업이 대중화되지 않더라도 자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배터리 셀들 말고 배터리 양극할 물질들이 아직은 이제 시작한 단계인데 막 실적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막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같으면 막 50억 나왔다. 아니다. 150억 정도 이익이 나왔다. 영업이익. 지금 50억 나오고요. 즉 대중화되지 않고 또 지자리가 실제 그러니까 지자리가 내려가야 주가는 거죠. 그런데도 처음에 시작할 때 10배가 다 가잖아요. 모든 주식이. 시대가 오지 않는 터라도 10배는 가요. 그러면 제일 초기에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시대 흐름의 초기에. 그러면 지금 시대는 이제 100배 가는 그래 산업, 10배 가는 산업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그래도 찾으면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이제 보면 항상 바이오도 그랬고요. 산업이 10배, 100배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100배 주식이 간 거고 과거의 조선주도 10배, 100배씩, 10배, 100배씩 갔어요. 그죠? 그것도 책에 나오잖아요. 다 조선,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주를 가지고 계속 매매하신 분들 많아요. 그죠? 와, 수주 가져오니까 무슨 터널들 적자인데. 2년 뒤에 예상 실적 수주 받은 거 해봤자 과거 시점 못 가요. 그죠? 사양 산업이에요. 그죠? 배를 한 번만 20년인데.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얼마 올라갔어요? 100%밖에 못 올라가요. 그죠? 2배. 10배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잠시 단타. 그러니까 그쪽을 눈 돌리지 말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이 또 돈을 버시려면 산업 성장이 되지 않는 중소형주들 가지고 맨날 거기 가 있어요. 그죠? 저도 소형주를 옛날에 한 적이 많아요. 그래도 소형주 할 때 정확히 정보라도 여러 가지 갖고 해요. 그냥 하진 않아요. 아무 의미 없이. 허송 세월에 잘 모르는 건 거죠. 애들이 성장하냐고 중소형주가 그냥 테마예요. 그죠?
새로운 시대 열어요? 여는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IoT,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 중성조 사물 인터넷을 야 앞으로 뭐 이런 시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무슨 IoT가 그리고 봐봐요. 실증내가 뭐 있냐고요. 새로운 시대에 여는 고성장도 아니에요. 그죠? 핵심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자, 반도체 장비도 1등주가 있고요. 각 분야 1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1등주, 통신도 1등주를 찾아야 돼도 빨리. 그래, 찾아가지고 그걸 하면 돼요. 만약에 아프리카 TV 참 옛날부터 찾았으면 그것도 10배 갔어요. 그죠? 7년 동안 10배 갔어요. 아니, 5년 동안, 6년 동안. KMW 10배, 오이솔루션 10배, 다 10배 갔어요. 1등주들. 앱스토어에서 정권통 투자클럽 통통을 다운받으세요.